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지금 업로드 촬영 시작하는 시각이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오전 한 11시 조금 넘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 4.15 총선이 끝난 지도 며칠이 됐지만은 또 그 여진이 아직까지 상당히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4.15 총선에 대한 어떤 그런 더 개선점, 더 나은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통합당에 바란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바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들과 교인들에게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정치공학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느냐. 왜? 성경만큼 완전무게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죠? 인간의 생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화장실에 갔다 올 때와 가기 전과 갈 때 올 때 마음이 바뀐다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거기에 휘말리면은요, 늘 왔다 갔다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래통합당에 바란다. 참패의 원인 한번 분석해보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시 재기하고. 왜냐하면 여야가 늘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미래통합당에게 바란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먼저 이 미래통합당이 알아야 될 것은 4.15 총선의 참패 원인, 이건 뼈를 깎는 그런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 아니에요. 우리 바둑 고수도 그렇다 그러죠. 그죠? 이겼을 때는 물론이지만 특히 지고 나면은 그걸 그대로 복귀, 꼭 그대로 한 번씩 하면 점검을 한다 그러죠. 우리는 뭐 바둑 두고 나면, 저는 바둑 둘 줄 모릅니다만, 뭐 두고 나면 뭐 어떻게 진행되지, 어떻게 복귀를 하겠어. 그런데 고수들은 수를 전부 외워진대요. 그래서 복귀를 내가 왜 졌는가, 다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학에서 무슨 강좌가 있느냐, 실패학 강좌가 있다고 그럽니다. 실패한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A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걸 모으고 또 뭐 B라는 어떤 뭐 정권에서 실패를 하면 또 그걸 모아가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이번 4.15 총선에서 그야말로 참패죠. 이런 선거에서 졌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죠. 그죠?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진다면 그게 대한민국의 기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나쁜 의미에서의 기적이지만은 참. 그래서 저는 이 패배 원인을 볼 때에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정책 실패. 정책이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쪽의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제가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 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뭐 그런 거는 정치공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어떤 이런 것은 아웃라인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은 아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그래 하고 답이 아마 나올 겁니다. 정책 부재는 뭡니까? 정책 실패, 정책 부재예요. 공천 파동. 그죠? 그래가 무슨 표 주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전선거, 그렇게 말이 많고 사전선거는 전자개표기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그죠? 그렇게까지, 심지어 우리보다 못한 필리핀이나 콩고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전자개표기가 부적이 된다고 사용을 안 한다고 폐기 처분해버렸는데, 그거 말 한마디 못하는 야당. 뭡니까? 무슨 약점이 잡혀 있어요? 응? 그에 대한 것도 뭐 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지금 이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할 그런 것은 안 됩니다만은 무슨 약점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돈 뿌리기, 포퓰리즘.
막 뿌려대니까 100만 원 준다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19, 그죠? 코로나19. 이런 정책에 말려들어 버렸어요. 안 돼요. 그리고 정체성 상실. 보수가 뭐냐? 왜 보수에게 표를 주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저쪽에 하면 따라가고 무슨 말 조금 하려고 그러면 그냥 표 날라간다고 목이나 쳐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정권은, 여당은 돈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 국간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야당은 뭡니까? 말이에요. 투쟁이에요. 그런데 뭐 광주 사태 얘기만 하면 목을 쳐야 되고, 뭐로 어쩌고 저쩌고 뭐 세월호 얘기하면 목을 쳐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이길 겁니까? 뭘 가지고 이길래요? 그래서 정체성 상실할 때 제가 그랬죠. 저 먼저 업로드할 때도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애 씨 같은 거, 제가 달란트 이영애 씨. 이분에게 제가 전화해가 허락을 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영애 씨는 산소 같은 여자다. 이영애는 산소 같은 여자다. 정체성. 그것 때문에 얼마나 겁니까? 그래서 이영애의 팬들은 옆에 있는 이영애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야, 이영애 좋다. 한번 봐라. 진짜 멋진 여자다. 산소 같은 여자다. 막 선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영애 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줘. BTS 방탄소년. 아니, 제 나이에 방탄소년 좋아할 겁니까? 그런 나이입니까? 어림도 없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BTS가 어쩌고 저쩌고 막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뭐 어쩌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 보니까는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이야, 이 젊은 애들이, 좀 애들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저한테 뭐 아들을 치면은 막 내고 그러면 손잡버리니까 제가 애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젊은 애들이요. 온 혼신을 다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것 볼 때, 와, 이놈들이 대단하다, 이거. 이게 굉장한 놈들이구나. 아니, 나도 BTS 팬이 됐다니까? 참, 근데 정체성이 어디 갔습니까? 말도 못하고. 조금 뭐 말을 투쟁스러운 말을 하고 뭐가지 날려야 되고. 아이고, 그래가 무슨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삼투압, 그죠? 삼투압이 물질이 진한 쪽이 약한 쪽을 빨아들여. 중립 있는 사람은, 중도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딱 보고 있다가 어느 쪽으로 가면은 어느 쪽이 더 매력이냐,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덕이냐, 어느 쪽이 저 정체성이 확실하냐, 그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뭐예요? 말도 못하게 하고, 조금 하면 뭐가지 날려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치는요, 상품이에요. 일종의 상품이에요. 상품 만들어가, 회사에서 상품 만들어가 장사하죠. 이게 어떤 상품이냐?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만들어가, 정책이라는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국민 여러분들, 우리 상품은 이렇습니다. 우리 상품은 이런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표로 환산하고 사십시오. 투표하시고, 투표하실 때 표로 환산하시고 이 정책을, 이 상품을 사십시오. 우리는 이걸 내놨습니다. 그게 선거예요. 그게 정치예요. 뭐 공사주의야 뭐 그런 것도 없이 뭐 때려 눌러가면 하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산화로 간다 뭐 어쩐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선거가 있잖아요. 정책이 뭐였어요? 상품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LG하고 삼성하고 스마트폰을 내놨다. 상품을 내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소비자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상품을 사라 이 말이에요. 사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여당, 이 미래통합당 하는 이 인간들 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정책이 뭔지도 모르고, 정책이라는 상품이 뭔지도 모르는데, 좀 뭐한 말로 어느 놈이 표 찍어 줄 겁니까? 네? 어느 놈이 표 찍어 줄 거예요? 와, 참.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지도자는, 그죠? 지도자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잘 되면, 상품이 잘 팔리가 잘 되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되는 거고, 그게 상대편보다 못해가지고 하면은, 회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LG의 제품이 삼성보다 더 좋았다,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같이 경쟁을 하던 삼성의 사장은, 그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삼성이 훨씬 좋았다, LG는 못했다. 그럼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도 그래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안 지는 인간이 그 인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황교안 씨도 잘 물러났다고 생각해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가 무슨 지도자예요. 저는 황교안 지금 자꾸 참 너무 아쉬워서 이런 생각. 옛날에 우리 문주란이 지금 분들은 젊은 애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대학 다니고 좀 그 할 때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동숙의 노래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이런 이게다. 그 동숙의 노래 그 영화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하고 사이가 벌어지고 이런 아마 어떤 배반을 당한 것 같죠. 그러니까는 자기 그 남자를 감옥에 잡아넣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별에서 사무친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나 지금 꼭 황교안 씨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는 목사니까 신앙 좋은 분이 그죠. 나와서 정치 잘해가지고 이 나라 인민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바르게 해주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것 보면 꼭 동숙의 노래.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명. 진짜 멋있어. 근데 내가 볼 때 이분이 특히 잘못한 게 광화문 세력을 배반한 겁니다. 사람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는 누가 있었다고? 배신자가 있잖아요. 배신자. 지옥이 제일 나쁜 데가 있고 좋은 데가 있고 이렇게는 하겠습니까만 단테 신곡이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그렇게 지옥의 제일 밑바닥, 제일 안 좋은, 지옥 중에서 제일 악질 지옥. 거기에 가보니까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예수를 배반한 유다. 그죠? 그 다음에 가이샤를 배반한 브루투스였는 맞아. 참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배반한 거. 그 다음에 성직을 돈을 주고 매매한 교황. 그렇다고 황교안 씨가 지옥에 가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광화문 세력을 배반한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매는데 그 광화문 세력을 배반하는데 뭐가 좋은 게 오겠습니까? 뭐가 좋은 게 오겠습니까? 잘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오지 마세요. 우리도 정치 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그죠? 정치에 맞는 그런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사업에 맞는 그런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학자에 맞는 그런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황교안 씨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정치적인 달란트는 없는 것 같아요. 정치인 달란트. 이제 나오지 마. 더 거슬리지 말고. 그래 대통령 권한대행 그 정도 했으면 남자가 다 출세 안 했습니까? 자꾸 노욕 부리지 마세요. 안 되는 것들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종인 씨. 참 이분도 볼 때에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기회주의. 7번인가 뭐 당적을 옮겼다 그래.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붙어, 이쪽에 붙어. 7번인가 그지. 그래서 이제 나옵니까 뻣뻣하게.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또 이게 또 대비도 없으니까 또 이번에 또 미래통합당에서 뭐 비상대책위원장을 뭐 시켜준다고. 아이고 이 인간들 이런 상품 가지고 이런 상품 가지고 유권자 보고 표로 사십시오 하면 유권자가 표로가 이 상품 사겠습니까? 썩어 빠진 이 상품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 머리가? 아 정말 참. 그러면서 뭐요? 또 뭐 그러니까는 뭐 전권을 주면은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면은 수락하겠다. 참말로 여기 절로 날고 물어놨어요. 노욕 부리지 말고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래서 어떤 그 평론 그러대. 완전히 김유신 삭발하다. 삭발하고 뭐 이어부터 저부터 요렇게 변했다. 요렇게 했다가 이 편이지 저 편이지도. 삭발아 소리 듣지 말고 노욕 부리지 말고 이제는 뭐 이 세상 떠날 그런 준비할 나이 아닙니까? 노욕 부리면 노추 늙어서 추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나는 하나가 홍준표 씨 얘기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나 홍준표 씨 참 좋아하거든요. 홍준표 씨 참 좋아해.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특유의 그 정치 감각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은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하나의 편법을 쓰는 건지는 모르지만은 좀 어떤 그 날카로운 그죠? 뭐 막말을 하느니 뭐쩌니 하더라도 정치적 감각을 읽어내는 데는 저는 지금 현재 어떤 정치하는 분들께서는 홍준표 요만큼 따라가서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김종인 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저는 그거 보고 그 정도밖에 주위에 인재가 없었느냐? 그 정도밖에 감각이 안 나오느냐? 생각할 저도 많이 참.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간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스탑이라는 사인이 내리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주고 자기는 깨끗하게 물러갑니다. 깨끗하게 물러. 하나님 왜 이럽니까?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갔느냐? 모세는 지금까지도 그 무덤을 못 찾아요. 좀 이렇게 안 됩니까?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딱 아니까 거기에서 스탑하는 거예요. 노욕 안 부려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예요? 내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 돼. 안 그래요. 여호수아 자기 제자 여호수아에게 딱 축복해주고 안수기 해주고 자기는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도록 사라져 버립니다. 참 지도자는 이런 책임을 좀 지세요. 황교안 씨, 김종인 씨, 홍준표 씨 좀 책임을 져주세요. 모세본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지키기 고교연합, 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선단 이런 사람들을 표현된 12개 우파단체, 다시 말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이건 뭐 시대연 그런다고 그러네. 시대연이 어제 합동 기자회의를 열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김종인 선대위원장, 그리고 또 황교안 씨, 황교안, 그 다음에 김형호,
박형준, 심재철 그런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전부 사퇴를 하라. 그런 성명을 발표했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2016년 총선, 그 다음에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았다. 그것으로 정치적 수명을 다했다. 따라서 당은 자진 해산하고 뜻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건설돼야 한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썩어 빠진 그 머리에서 썩어 빠진 상품만 나가지고 백날 치고 있습니까? 4번이나 퇴소돼가지고 졌는데 4번이나 만든 상품이 개똥이라. 그래가 표가 아무도 그 표 안 사는데 그래도 뭘 가지고 뭘 미래를 가지고 뭘 가지고 꾸역꾸역 무슨 체면으로 그짓하고 있습니까? 좀 그러지들 마세요. 우리 그런 말이죠. 뒷모습이 아름다우면은 그 모습은 영원히 아름답다 그랬어. 왜? 마지막 모습이 영원히 기억되니까. 황교안 씨, 김종인 씨, 뭐 또 이분은 됐으니까는 뭐 또 우선 좀 그래 놓고 이게 뭐 어떤 뭐 금방 그 얘기했던 그런 분들 그죠? 뭐 박형준이, 심재철이, 김행호 이제는 뒷모습이나 따나 좀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물러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라느냐. 어떤 기록이 되기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느냐. 그래서 그런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내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기를 바랄 거냐.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무리를 하시고 정말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나 보수 진영에서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섭시다.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이 아무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든분 사람하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 조화를 못 이루는 게 참 문제. 이 조화를 좀 이룰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를 하면서 제가 업로드한게서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에서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젊은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젊은이들의 특징은 감각이에요. 그죠? 보는 감각이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의 특징은 이 경험이에요. 그럼 이 감각과 경험을 잘 조화를 시키면 될 텐데 이상하게 젊은 애들을 해놓으면은 나만한 사람을 그냥 꼰대라고 무시하고 젊은 연세 많은들이 앞서 놓으면은 새끼들이 뭘 아느냐고 아예 키워줄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럽니까? 일은 어차피 젊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러나 일하는 젊은이도 연세 많은 분들에게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을 가지세요. 그러면 자기가 뭐 실력이 안 나옵니까? 왜 그리 무시합니까?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일일이. 젊은이에게 맡겼으면 일 좀 하고 나중에 뒤로 북 돋아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다가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얘들아 이거는 이러이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역사다. 이게 경험이다. 그거는 안 된다. 아이 멋지게 해주고. 왜?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부모는 누굽니까? 연세 많은 분입니다. 연세 많은 분들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누굽니까? 젊은이들입니다. 왜 원수가 돼야 됩니까? 왜 만날 젊은이들은 꼰대들 말 안 들을 거다 그러고 연세 많은 분들은 젊은 애들이 뭘 안다고 내가 해야지 이럽니까?
정말 참 우리 대한민국 정말 그래서 앞으로 미래통합당 이런 젊은이들에게 시켰어요. 젊은이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유능한 젊은이들 많습니다. 눈을 안 돌려 그렇지. 젊은이들 시켰어요. 그리고 일을 맡은 젊은이들은 무조건 이제는 우리 세대다. 늙은 꼰대 너희들은 꼼짝 말아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일을 하다 보면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하는 거 분명히 옵니다. 그런 때는 연세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요. 조화를. 왜 우리 엄마 아빠고 왜 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데 왜 원수가 돼야 됩니까? 왜 딱 끊어져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품만 바로 만들어내더라도 이 상품은 나는 팔릴 거라고 봅니다. 멋지게, 야, 미래통합당 꼰대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젊은 애들을 저렇게 일을 잘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버릇도 없는 젊은 애들만 온 줄 알았더만 와, 이놈들 대단하구나. 그렇게 어른들을 숨기고 또 자본을 구하고 그런 상품이면 안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품이다. 이 하나매도 안 먹혀 들어갈까요? 왜? 전부 우리 다 식구들이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고 우리 엄마, 아빠니까. 그래서 가족이 확 세대가 가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어울리는 모습, 그 상품인데 어떻게 표주가 안 사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정신 차려 주십시오.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정말 이런 원인들 이러면서 탁 하면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